이하미입니다. 김숙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신화, 이야기, 소설 이런 허구의 이런 이야기들 외에 따로 자신의 일을 그대로 있는 대로 기록을 하는 그런 자전적 서사에 대해서 자서전과 일기라는 것을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그런 사실적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쓰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나 개인이나 기업과 자기 인식 없이는 정신적으로 표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후에 주체의식을 가진 개인의 등장으로 자서전과 일기의 서술이 활발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전에 서양의 자서전으로는 자서전 형식으로 기독교 신앙 고백서를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중세 천년을 지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 사상이 등장함에 따라서 16세기부터 자서전 쓰기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주로 가족과 후손을 위해서 자서전을 썼고, 또 학자나 예술가들은 자서전을 통해서 잊히지 않는 존재로 남고자 했고, 자기가 겪은 특정한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서 쓰거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영국에서는 일기가 유행했고 프랑스에서는 회고록이 유행했다고 전해지고요. 16세기에서 18세기 이르기까지 귀족, 성직자, 시민 등 작가의 출신 계층도 점점 다양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이자 화가였던 벤베누토 첼리니의 나의 인생, 비타라는 자서전이 유명하고요. 또 바인스베르그의 책 다스부 바인스베르그라는 책이 있는데요. 독일의 헤르만 폰 바인스베르그라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역사 기술에서 아예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걸 위해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자서전을 쓴다, 이런 내용으로 자서전을 남겼고요. 또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작가는 왕정복고 시기에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그 안에서 자서전, 넘치는 은총을 썼다고 합니다. 그 18세기에 계몽주의 시기에 장자크 루소나 또 볼프강 폰 괴테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루소는 그 고백록이라는 자서전을 남겼고, 괴테는 시와 진실이라는 자서전격의 문학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근대 이후 다양한 자서전 글쓰기가 출현했고 18세기 말 이후에는 비중 있는 문학 장르로 정립된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자서전에 해당하는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가 무슨 전, 예를 들어 홍길동 전 이런 것처럼 전이라고 하는 형식은 이제 사람의 일생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일생을 굉장히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 자전이라는 형식이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제 서양의 자서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동양에 있어서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다루기보다는 어떤 삶의 한 면을 이제 강조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면 그 점을 딱 포인트로 잡아서 쓰는 것이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동양의 자전 문학이라고 한다면 사마천의 이제 사기에 나오는데, 사기가 보면은 이제 사기 본기라는 부분이 있고 사기 이제 열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기 열전 제일 마지막에 태사공 자서라는 게 실리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사마천이 자신의 전을 아주 포함을 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의 태사공 자서 같은 경우를 보면 사기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고 구성 방식은 어떤 것이었고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글을 쓰게 된, 이 책을 쓰게 된 사마천의 어떤 심정, 그 당시에 자기의 처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낸 대표적인 자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자전으로는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연명이
스스로를 오류 선생이라고 이제 했어요. 거기서 오류 선생전 시작을 보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버드나무 5가지를 심어놓고 여기서 유유자적하며 지내며 뭐 욕심이 없었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류 선생이라는 것으로 객관화시켜서 쓴 자전이 있고, 또 이제 이 오류 선생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백거이 같은 사람도 취임 선생전이라는 걸 썼어요. 나는 항상 취해서 산다. 그래서 검은 거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시에 취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길지 않고 짤막하게 산문으로 쓰면서 뭐 시 한 편 정도가 이제 포함되는 그런 형식을 썼는데, 아까 서양에서도 16세기부터 이제 이런 자서전 쓰기가 유행을 했다고 한 것처럼 동양에서도 16세기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그 당시가 이제 명나라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시민 의식이 이제 등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개성을 중시하는 그런 문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서전에 해당하는 자전의 창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각, 성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게 됐는데 17세기 이후에는 자전 또는 자찬 묘지명 같은 자서전이 있었어요. 원래 묘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약간 칭송하는 그런 글을 쓰는 건데, 그것을 자찬, 스스로 편찬한다라는 의미로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자서, 스스로 쓰는 서문, 그 다음에 연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일생을 쭉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자신이 직접 쓰는 연보 같은 새로운 형식으로 자서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인간의 일생을 기록하는 산문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당시에 4대 문장가의 한 사람이었던 신흥 같은 경우에 현홍자서라는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남용익이라는 분이 호곡만필 같은 약간 수필식의 자서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다양한 이력과 어떤 생각과 감성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소술하는 그런 형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왜 굳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인가? 이 이유는 사회적인 혼란, 그 속에 있는 불우한 자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을 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식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의 일을 기록하는 일기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 일기, 날일자에다 기록할 길자를 쓰기 때문에 매일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칭 시점으로 굉장히 자신의 세밀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지만, 동양에서는 아무리 나의 감정을 서술하고 나의 일을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동양의 글쓰기의 한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쓰지만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있는 그대로이다 라는 것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일기를 본다면 이제 크게 주제별로 여행을 가서 쓴 기행일기라든가 자기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썼던 관직일기, 임진왜란 같은 큰 전란을 통해서 전란을 이제 극복했던 그런 전란일기, 일상의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하는 일상일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록하는 사건일기, 아파서 병을 치료하던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일호일기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이순신의 난중일기죠. 그렇죠. 예, 이순신의 난중일기라고 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주제별로 했을 때 바로 전란일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의 난중일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도 쓰이고 있지만, 또 한편에 또 중요한 전란일기로는 월사 이정기의 임진피병록이라고 하는 일기가 있어요. 이건 일기는 아니고 일종의 이제 수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진왜란이 딱 시작돼서 그 임진왜란을 피난을 다니면서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을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을 겪는 아주 개인의 그런 처절한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황여일의 해월연 개미일기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장인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장인을 간호하면서부터
장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는 것까지를 이제 기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이문건의 이제 묵지의 일기라는 거 있는데, 이 일기는 이 사람이 34년 동안 기록한, 거의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이제 기록인데, 이 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으면서 너무 어린 손자가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 손자를 이제 키우게 돼요. 그래서 손자를 키우면서 우리 손자가 뭐 밤에 열이 나서 아팠다 뭐 이런 일들을 쓰게 돼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아록이라고 해서 아이를 키웠던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육아일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 일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승정원 일기라던가 동궁일기라고 하는 거, 이제 왕세자가 되어서 있었던 일을 쭉 기록을 하는 건데, 말은 일기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라 제3자가 어떤 사실을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일기거든요. 그렇지만 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서,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왕이 제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동양에서 일기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주관성이 이제 너무 심하게 드러난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사실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의식을 이제 꽉 잡고서 썼던 것이라, 개인의 기록, 자전적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서전이 자기의 삶 전체 혹은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일기는 매일매일의 관찰과 꼭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시기에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세심한 관찰과 성찰의 기록이라고 대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기는 뭐 언제 뭐가 있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어떤 연대기 형식에서 발전해 나온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명한 일기로는 16세기에 예수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분의 내적인 종교 체험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종교 일기가 있었고요. 존 디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매일매일의 사적인 삶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떠어떠한 꿈을 꿨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까지 기록해서 자기의 사적인 삶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영국의 관리 사뮤엘 피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일기는 부부싸움을 했던 것과 같이 사적인 생활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게 남편과 아니겠어요? 둘이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세밀하게 기록한 그런 어떤 자신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을 한 일기가 남아있고요. 또 이제 특이한 마테우스 슈바르츠라는 사람의 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입었던 옷을 그림으로 남겼어요. 일기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16세기의 일기인데, 오늘날 이게 세계 최초의 패션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변호사였던 제임스 모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친구가 바로 사뮤엘 존슨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뮤엘 존슨의 전기를 썼는데, 친구인 사뮤엘 존슨이 일기를 써보라 이렇게 용기를 주어서 이 사람이 방대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장장 18권에 달하는 일기를 남겼습니다. 또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피해서 다락방에 숨어서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유명하지요.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라는 문자로 이제 글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한문이라는 문자로 기록된 책을 읽어야 했죠. 그런데 이제 한문이라는 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소위 양반, 귀족이라고 하는 남성 중심으로 한문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 자체가 다 남성 중심의 기록들로밖에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반포 이후에 한글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성들도 한글로 일기를 쓰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성들의 개인적인 기록들이 이제 남게 되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록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 사건,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면 나중에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 이런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변화를 하고 또 시대별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기록하는 자전적인 글쓰기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자전적 글쓰기는 여러 번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 일기를 쓴다던가 편지도 일종의 자전적 글쓰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 이제 다양한 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SNS 같은 것을 통해서도 꾸준히 자신을 기록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매체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볼거리와 수많은 익명의 존재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신이 하루 동안의 삶에서 겪은 일을 기록하거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한 개인은 오롯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매체 환경이 바뀌었어도 일기와 자서전 쓰기를 통한 개인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서전과 일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